달리는 지름길 스윙런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또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달릴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2부도 역시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1시를 막 지나고 있는데 아직 양시장 모두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상승불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런 시장에서 앞으로 또 이번 주에 금리 인상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 나가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정확한 종목에 대한 매수 그리고 매도 전략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노란 톡방 문을 열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사진을 찍을 때처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들이대기만 하셔도 저희가 있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영문으로 된 주소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주소 가볍게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마치자마자 종목명 공개해드릴 거고 방송 중에는 구체적인 가격까지 잡아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정보 받아가시려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수익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가볼 텐데요. KPF라는 종목과 안암전자라는 종목 3월 7일 같은 날에 공략해드렸는데 각각 24.6%, 14.6% 상승해줬고요.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2월 14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직후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중간에 한번 상한가 마감을 하기도 했고요. 총 53.8%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보시면 살짝 상승이 나왔다가 눌려 있을 때 저희가 정확하게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었고 AI 관련주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 관련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직후 2월 24일에는 상한가 마감을 했죠. 이렇게 53.8%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또 한 번 상한가 기록할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MDS테크 이런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노란 톡방 안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여기 제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 문 생방송 중에만 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면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입장문이 잠기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지 종목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오늘 공략주 2가지에 대한 종목명과 가격뿐만 아니라요. 더 많은 교육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확히 저희가 월요일 저녁에 금 관련주와 해지 테마주, 품절주와 신용평가 관련주를 이렇게 교육 자료로 남겨드렸었는데 바로 직후에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SCI 평가 정보가 7% 넘게 TKG 애강도 3.75%, IT센도 3.75% 상승하면서 금 관련주 일제히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하루 3번, 4번씩 노란 톡방 안에서만 올려드리는 자료 통해서 그날에 또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장이 마친 후에도 시간 외에서도 오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다음 날까지 상승세를 이어가 줄 수 있는 종목들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테마주 목록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종목명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화면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들이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노란톡 안으로 들어오는데 약 1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방송 보시는 분들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이 준비한 종목 2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목일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수산물 관련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의견이 계속해서 분분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수산물을 수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하는 입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이 될 경우에 오히려 우리 수산 기업들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수산물 관련주를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 관련주 거래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핫한 테마주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한 가지 종목이 더 준비돼 있죠. 두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소형 원전 20기를 짓는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삼성물산과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의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좀 시총이 큰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전 관련주로서 테마 성격으로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해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명뿐만 아니라요. 매수가, 매도가 저희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15초면 입장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 도와드릴게요. 휴대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방송 마치자마자 공개되는 종목명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더 방송이 없는 날에도 많은 종목들로 수익 창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레드 전문가님이 준비한 오늘의 두 가지 종목, 수산물 관련주와 원전 관련주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분 정도만 채널 고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2부 저희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지금 제 옆에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과 바로 인사 나눠보고 오늘의 공략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방송 2시간째네요. 네. 자, 2시간째인데 아까 1부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조심해야 할 맞아요.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부 종목을 수혜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종목 지금 상승하고 있네요.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네. 추후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빠르게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 관심 종목을 또 노안톡방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레드 첫 번째 관심 종목입니다. 뿅뿅. 뿅뿅. 자, 후쿠시마. 후쿠시마입니다. 네. 그리고 재팬하고 후쿠시마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어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또 방출이 된다고 하죠. 네.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후쿠시마 오염도 네. 오염도 방출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지만은 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이 최근에 말입니다. 네. 일본의 가시다인가 기시다인가 네. 뭔지 모르는 기시다 총리죠. 기시다 총리군요. 네.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어떻게요? 이 수산물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해줄 수가 있겠냐. 지금 오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산물을 우리에게 수입을 해달라 이건가요? 이거 받아들입니까?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안전해질 때까지 안전해질 때까지는 더더욱 검토를 할 거. 그러니까요. 이 말에 좀 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일 정상회담에서 네. 이 후쿠시마 방류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의 급비이기 때문에 네. 정확히 발표를 못 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수산물 관련주들이 또 상승할 수가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쵸? 어떻게 이걸 공략할 수 있을까? 근데 하락하면 어떡해요, 전문가님? 하락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좋게 끝났잖아요. 네. 결국 일본한테 어떻게 보면 좋게 끝나는 상황이지만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참에 후쿠시마까지 댐을 방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죠. 한국하고 지금 사이가 좋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수산물, 동육계 관련주들이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파트는 수산주입니다. 수산주, 네. 제가 또 수산 관련주 예전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라고 하면 우리 수산주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예전부터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주들이 별로 주가 반응이 없었어요, 전문가님. 사실 기시다 총리가 최근에 이런 얘기했죠.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네가이시마스. 무슨 뜻이죠?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뭘 부탁한다는 거죠? 수산물에 대해서 부탁합니다. 규제 완화. 네. 후쿠시마 쪽으로 해가지고 이 수산물은 수출 좀 제한해 주십시오. 제한해 주시면서 풀어달라. 오네가이시마스만 한 6번 외쳤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산케이든 사카이든 이 산케이하는 신문에서 이런 산케이 얘기 신문이죠? 산케이입니까? 네. 산케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수산물 규제 완화를 기시다 총리가 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고 한국 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이게 뭐니? 뭔 소리니? 이런 입장이에요. 한국 정부에서는. 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참 유감입니다. 하면서 어. 일본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네. 상태네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뭐가 잘났습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예전에 뭐 이건 방송하고 틀린 거지만은 네. 일본 쪽으로 유리하게 합의가 된 거고 이 부분이 반도체 부분도 화이트 리스트가 규제 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반도체 시장도 살렸잖아요. 네. 하지만 일본에서는 욕심을 너무 많이 내요. 그러니까요. 네, 욕심을 너무 많이 내요. 아니 사실 방사능이 이게 오염이 돼 있는 거 후쿠시마 생선들을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그쵸? 위험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더욱더 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네. 한국 정부의 정확한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이 수산물 쪽으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급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도 입장도 조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일본하고 이렇게 잘 풀렸는데 다시 한번 이 수산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생기면 안 되니까 네.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대처 방안을 생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조금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액션 같은 것도 많이 하겠죠. 한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요? 우리 국민은 일본의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생선을 일단 추후 계획적으로 수출을 할 생각이 없다. 수입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네. 이 안전성을 검토를 해보겠다. 어, 저는 이 안전성을 검토해보겠다는 거에 확 오더라고요. 굉장히 애매하네요. 파견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후쿠시마에서 수산물 논의가 되었고 네. 이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공개 불가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 후쿠시마 쪽에도 수산물을 수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은. 어, 저는 근데 사실 반대입니다. 반사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많은 그렇죠. 분들이 반사능을 반대하실 먹으면 것 안 같아요. 되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주가를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관련된 테마를 얘기하는 이 방송에 나옴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반사능이 들어가 있는 후쿠시마 이 수산물 먹으면 안 되지만 한국 정부의 미온한 태도가 지금 저는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이 부분에 따라서 수산물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후쿠시마에서 반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수산물을 수출할 생각이 없다. 수출할 생각이 없다. 이 수출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아직 급비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주가는 항상 기대감을 미리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이 수산물 관련주를 굉장히 예전부터 눈여겨봤던 게 오랫동안 주가 반응이 없었고 계속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횡보하고 하락을 이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한 3, 4일 정도 전부터 갑자기 뭐 사조 대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조금씩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수산물 수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아직은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에 관련주들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산물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락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 전문가님께 한번 차트도 보고 봐달라고 여쭤보고 싶고 일단은 그 전에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 종목명 공개해드리고 있다는 점 안내드리고 갈게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네모난 QR코드 다들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비추기만 하시면 지금 보이는 노란톡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오늘 방송 마치자마자 바로 종목명 공개되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오늘 수산물 관련주를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네네. 사실은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육계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 오늘 정확히 어떤 종목 공략할 예정이신가요? 저는 오늘 수산물 관련주를 공략할 생각입니다. 수산물 관련주 사조 대림, 동원수산 이런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도 하고 네. 비슷한 종목이죠. 네. 먼저 일단 후쿠시마하고 연관되어 있는 수산물부터 상승하고 그다음에 돈육계 관련주들이 다 상승할 가능성이 그럼 커요. 수산물 관련주를 먼저 공략해야겠군요. 네, 수산물 관련주 상승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수입이 되면 안 되지만 네네. 수입이 되면 안 되지만은 한국 정부의 정확하게 수산물 논의에 대한 공개 불가에 따라 가지고 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우려감에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일본에서 주변국들하고 관계를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철저하게 점검을 계속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오염수가 방출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일단 한국하고 관계가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한국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 아니죠. 네. 그냥 유감이하고만 얘기하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로 방사능 관련주보다는 수산물 관련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자, 이 종목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키워드를 한번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수산물, 그 다음에 오염수 방출, 그 다음에 수출 재개, 방사능 이 5개가 있어요. 4개죠? 네네. 4개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벌써부터 제가 방사능 걸렸나 봐요. 큰일 났네요. 안 됩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수산물 관련주들이 먼 섹터가 있고 네. 오염수 방출 있고 수출 재개, 그다음에 방사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수산물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네. 우리는 이 방사능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도 생선을 좋아하는데 생선 먹다가 갑자기 제 엉덩이에 꼬리가 생길 수가 있고요. 엉덩이 꼬리가 생길 왜냐면 수 방사능이 있죠. 들어가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생선을 안 먹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기피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하지만 주가는 미리 또 기대감이 상승하잖아요. 음. 그렇죠? 확전적 요소가 되기 전에 주가는 미리 또 기대감이 상승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 관련된 키워드 이 4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2,300억 정도가 됩니다. 2,300억 정도가 돼요. 2,300억이요? 네. 힌트를 또 주셨네요. 네, 2,300억 정도가 되고요. 네. 제가 수산물 관련된 테마 목록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거예요.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수산물 관련주는 이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종목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하고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관계 개선이 된 상황에서 이 수산물을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거 수산물 좀 수입해줘. 반도체 우리가 규제 풀어줬잖아.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후쿠시마도 이제 방출할게.
지금 이게 일본이 밀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음. 한일 관계가 조금씩 개선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G7 정상회담에 또 초대했어요. 그렇죠? 초대했다는 거는 여기서도 이제 또 한 번 수산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산물 관련주의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종목은 가격이 바닥이에요. 4만 최고가가 4만 1,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4만 1,000원까지 올라갔고 현재가는 25,250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네. 거의 한 반토막이 났죠. 근데 지금 그래도 저점을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에 네. 보면. 저점은 지지하고 있는데 저점에서도 약간 좀 우상향 형식이 올라가고 그러게요.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향 형식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우상향 형식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수산물에 대해서 기대감 형성이 안 돼 있었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우상향 형식으로 지금 상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네. 약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이 기대감이 더욱더 갭으로 기대감이 된다고 하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문가님 종목명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한번 매수해 보게요. 이 종목은 말입니다. 노란톡방에 정확하게 11시 50분에 공개하도록 11시 하겠습니다. 50분이요? 네. 힌트를 조금만 주세요. 뭐 글자 수라든지. 글자수요. 네. 글자수 5글자입니다. 5글자인가요? 네, 그러면 5글자이고요. 굉장히 후보가 줄어드는데요? 5글자이고요. 그 여러분도 우리 아나운서님 가끔 보시면 어묵 좋아하시죠? 어묵 좋아하죠. 네, 어묵 좋아하시고 오뎅도 좋아하시죠? 그게 그거잖아요. 네. 네. 어묵하고 오뎅, 제가 오뎅을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묵하고 네. 여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생선류를 도매소매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2,000억 정도가 되고요. 시가총액 2,300억이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네. 적정 보고서까지 감사 의견은 냈습니다. 3월 3월달에 이제 종목들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와요. 그때 감사 보고서를 냈느냐 안 냈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금리보다는 감사 보고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사조 대림이 있고 항상기업이 있고 사조 산업이 있고 동원산업이 있고 실약유업, 뭐 사조오양, CJ시푸드, 동원수산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제일 많이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초밥? 회? 참치. 참치? 참치죠. 참치 좋아하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참치 안 좋아해요. 그런가요? 가끔 이 참치 초밥집에 가잖아요. 네. 초밥집에 예전에 제가 일본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일본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그만 접시에다가 네. 제가 뭐하고 할까? 저하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 조그만 접시에다가 이 요만한 초밥이에요. 이 초밥이 날치알도 얼마 안 드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 돈으로 6만 원이래요. 너무 비싸다. 네.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네.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판매하지는 않는다. 음. 우리 한국에서 5,000원짜리 밥상에도 생선 길게 나온다. 정말 뭐 일본 가서도 또 잔소리를 하고 오셨군요. 그렇죠. 일본 가서 했는데 거기서 바보로 취급받고 왔습니다. 바보 취급받고 오셨나요? 네, 그만큼 초밥이 유명한 나라예요. 그러면 그 초밥 후쿠시마의 바닷속에 있는 거 자기네들이 먹지. 그러게나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먹으면 되지. 왜 자꾸 우리 한국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네요. 네, 어쨌든 오늘 수산물 관련주 공략하겠다 말씀해 주셨고 또 육계 관련주도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뭐 하림 저 이런 종목 잘 알거든요. 이 물고기들이 네. 오염수에 따라 가지고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그 물고기들이 대체할 오염수가 수 되기 있는.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닭고기 저는 치킨 굉장히 좋아해요. 닭이 있고 그리고 돼지고기? 돼지가 있고 그런 그리고 관련주도 소도 있고 소고기도 있죠. 돼지, 소, 닭이 뭘 먹어요? 뭘 먹냐? 뭐 사료? 그렇죠. 사료도 먹지. 네. 그럼 사료주들도 오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료주도 오르고 닭도 오르고 돼지도 오르고 소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 가격이 또 올라가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수산주가 초반에 먼저 개선성을 다 시작하고 나서 네. 동력계 관련주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네. 아나운서님, 네. 만약에 후쿠시마에서 말입니다. 네. 이 오염수를 방출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수산물을
규제 완화를 해달라. 네. 한국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아나운서님 수산물 먹으실 겁니까? 안 먹으실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좀 먹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너무 사실 좋아하기 이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은 네. 방송에서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아 이거 저 두 사람 나와가지고 수산물 생선 얘기하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근데 있을 사실 것 같아요. AI 관련주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2차 네. 전지도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네네. 제가 노안톡방에서 계속 2차 전지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었어요. 가는 것만 가니까요. 가는 거면 다 가고 여기서 또 동체, 액체, 뭐 양극재, 음극재, 뭐 2차 전지 파생품 다 알려주고 전고체도 다 알려줬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종목들은 어차피 다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 생선에 대해서 갖고 온 건 말이에요. 생선이요. 다 네. 끝났다라고 보십니까? 2차 저는 전지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예전에 말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해 드릴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이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서 제가 시금을 끊겼습니다. 왜냐면 시금을 2차 전지가 전폐하셨다.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거야.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에코프로가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했잖아요. 엄청 올랐죠. 저희 삼촌은 또 조카가 전문가니까 3주 전에 아이 저 에코프로비 어떻게 보노? 네. 그때도 많이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더 올랐죠. 30% 이상 상승했단 어. 말이에요. 우리 삼촌 지금 시금을 전폐했어요. 지금 근데 정말 네. 끝입니까 이번에는? 저는 이번에부터 쉽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이 2차 전지가 네. 사실 어느 정도 저는 이게 꼭대기하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더 올라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밖에 그렇죠. 없을 것 반도체하고 같습니다.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지만은 네. 지금 리스크 회피, 음. 리스크는 우리가 반드시 갖고 가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전문가님 저희 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좀 상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네. 사실 우리 노안톡방에는 근 3단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는 섹터 교육가 중요하죠. 교육 자료를 정말 많이 올려주시죠. 우리 교육자료 보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사실 이 노안톡방에 안 들어오시면은 좀 바보 같아요. 왜냐면은 왜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익을 많이 내서 잘 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수익을 잘 낼 것 같았으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반문수처럼 황금문이 생수다 이렇게 하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 저희 노안톡방에서 항상 한승 되기 전에 제가 그 전날 섹터 교육을 해드립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매주에 하루에 한 번씩 해드렸거든요. 이건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말입니다. 네. 광고쟁이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광고쟁이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빼가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노안톡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미리 상승되고 나서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닌 상승되기 전에 그 종목의 대장주를 얘기해 줍니다. 네, 저희가 또 상승이 되기 전에 안내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최근에 뭐 이런 다양한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서는 먼저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또 로봇 관련주로서 SBB테크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교육 자료를 드렸는데 교육해드린 직후에 계속 상승이 나와서 정말 1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도 전문가님이 2월 말에 교육자료 올려주셨을 때 매수해봤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료들 정말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도 역시나 자료가 나갈 예정이고 내일 저녁에도 똑같이 자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노란톡방으로 모실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앞으로 2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정보와 교육 자료들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를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들이대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정말 2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단 하루 단 20분만 남은 시간 빠르게 입장하셔서 다양한 자료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수산물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렸고 이제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도 궁금해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지만은
저는 원전 관련주 갖고 왔습니다. 원전 관련주 네, 오랜만이네요. 네. 음. 오늘 1부는 우리가 생선 얘기했어요. 생선 얘기했죠. 생선 얘기했고 2부는 이제 원전으로 갈 거예요. 네. 생선 반드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입장하셔가지고 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도 없는 노안톡방입니다. 음. 자,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원전주들이 많이 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원전 관련주들이 약간 좀 상승한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원전주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종목들이 뭐뭐 있을까요? 저는 뭐 그 에너토크라는 종목, G2 파워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과거에. 그렇죠. 에너토크, G2 파워, 그리고 한신기계, BHI, BHI. 그다음에 한신기계가 있지. 네. 어,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자, 있네요. 우리 피디님이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전주도 차트가 다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흐름이 비슷하네요. 흐름이 다 비슷해요. 네. 흐름이 다 비슷합니다. 네. 원전 테마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인데 조정 받을 때도 똑같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올라갈 때는 또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토크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너토크, BHI, 그다음에 두산 에너비니티, G2 파워하고 한신기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 작년 7월 때까지 무조건 대장주였어요. 대장주였죠. 네, 지금은 무조건- 아닌가요?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제가 볼 때는 G2 파워, 지금 네, G2 G2 파워가 파워. 대장인가요? QA 인증으로 돼 있는 안전로 검사, 이 원자력 관련주, 소형 모듈 관련주 엮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신기계보다는 네. G2 파워가 저는 최근 들어서 대장주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흐름이 좋네요. 네. G2 파워는.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좋지만은 네. 예전에 한번 무상 증자를 한번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네. 감사 보고서 시즌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그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회사를 찾아야겠죠. 아. 그쵸? 어떤 종목이든 간에 감사 보고서가 이제 미제출돼 있으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그 부분은 또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모이기 때문에 이 노안톡방에 살고 싶으시면은 오시든지 마시든지 만대요 하셔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가 테마로 인해서 부각이 되었지만은 이 원전주가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하면은 뭐가 생각났었습니까? 재건밖에 생각 안 났겠지. 네. 재건. 그렇지. 우크라이나 하면 재건주밖에 생각이 안 네,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맨날 늘 똑같은 것만 생각하는 거야. 건설 기계 뭐 이런 종목들 아닐까요? 내가 아는 사람 저번에 네. 히림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또 히림을 제가 말을 안 듣고 갑자기 생각하니까 왜 히림 샀어요? 그때 한창 또 재건 관련주 굉장히 핫했잖아요. 사우디로 가가지고 미리 상승했는데 사지 말고 했는데 괜히 샀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약간 물려 있긴 하지만 그렇죠. 언젠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오를 거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매번 하면은 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재건주만 생각하지 마세요. 음. 우크라이나 재건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요? 네. 그럼 그 에너지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원전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원전이 파괴가 됐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교수님. 그런가요? 원전 파괴되면은 큰일 나요. 네, 공격을 받았다. 원전이 네. 어느 정도 붕괴가 돼서 네. 손실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게 맞습니다. 손실 우려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방사능 유출은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네.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서부터는 이 원자력 쪽에 에너지가 부족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촛불 들고 다니는데 그 또 촛불 들고 못 다니나요? 러시아 저기수들이 계속 이게 숨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어쨌든 원전 관련주가 또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주의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일까요? 지금부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보다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속에 들어가 있는 원전 관련주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지금 요즘에 사실 원전 관련주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원전을 체크했거든요. 3주 전부터요? 네. 왜요?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계속 확인을 해봤단 말이에요.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갖고 온 종목이 최고가가 2150원이었어요. 네. 2150원이었는데 현재가가 놀라지 마세요. 네. 현재가가 9,700원. 만 원도 안 되나요? 반 이상 빠졌네요. 반 이상이 뭡니까? 그렇네요. 반 네. 이상이 빠졌네요. 네. 완전 반 급락을 이상이 했네요. 빠졌어요. 네, 이 정도.
2150원에서 9,700원 빠졌어요. 아,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당장 안 오른다고 해도 사실 사둬도 괜찮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왜냐면은 네. 최고가에서 지금 현재 가격의 50% 정도가 하락이거든요. 네. 50% 정도 가지고 계신 하락이에요. 분들은 또 굉장히 네. 속상하실 것 같긴 한데, 이 종목 지금 그러면 매수해봐도 되는 종목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한테만 그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 네. 가격 네네. 전략까지 네. 잡아주실 거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소형 원전을 지으려고 해요. 네. 왜냐면은 큰 원전을 지으면은 음. 엄청 커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건물 엄청 큰 걸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엄청 큰 걸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되면 공사 기간이 또 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형 원전으로 하면서 공사 기간도 줄이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소형 원전 관련. 소형 원전을 하면서 공사 기간도 줄어지고 네. 그리고 전 세계가 시행하는 게 탄소 중립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탄소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소형 친환경 소형 모듈 SMR 이 원자력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에너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에휴, 러시아에서 침공해가지고 에너지난이 전력이 계속 끊겨요. 전력이 계속 끊겨가지고 에너지 당겨와야 하는데 이거 뭐 없어요. 그렇다고 뭐 태양광을 몇만 개 만들 수도 없고요. 그것도 네.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풍력을 만드니까 풍력도 만들 수 없고요. 반드시 우리나라에 소형 원자로가 필요합니다. 원자로가 필요하고 원자력을 세울 수밖에 없고 이 원전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또 끌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크라이나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우크라이나에서 원자로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되고 있는데 공개 입찰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소형 모듈 기술이 특례된 이 기업 국가를 차고 있죠. 그 국가에 한국, 영국, 미국, 러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4개 국가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삼성건설하고 현대건설 그다음에 두산에너비 이쪽에서 원자력에 대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그 기대감에 여기에 속한 중소형주들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소형주는 최고가가 2150원에서 지금 현재가가 9,700원입니다. 반 이상 빠진 주가. 네. 전쟁으로 훼손된 원전에 대한 재건, 이 원전 관련주를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저희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관련주를 공략해드리고 있고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노련독방 안에서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10분가량 남았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10분 후에 정확하게 종목명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지금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까지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지 더 큰 혜택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굉장히 원전들이 많이 손실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재건을 해야 한다. 앞으로 원전 20기를 더 짓는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기존의 건설 기계 쪽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원전 관련주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과도 계속해서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약세장에서 미리 매수해 보시면 앞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가격 전략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매도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안전하게 수익 창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는 가격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10분 뒤에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이야기는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원전에 관한 국내 기업들과 협력이 이어지게 된다면 삼성이나 두산에너빌리티, 현대 등과 함께 협력이
종목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보면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좀 많이 커요, 전문가님. 그래서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조금 시총이 작고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고 싶은데 네. 정확히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이거 삼성물산에서 원전을 수주한다고 해서 삼성물산이 그렇게 크게 갭상으로 그렇죠. 뭐 천천히 상승하거나 움직이죠.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네. 천천히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량주 쪽으로는 두산에너비. 네, 두산에너비 같은 경우도 천천히 그렇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대가서도 그렇고요. 네, 하지만은 여기서 제일 빠른 갭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몇 달 연속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중소형주는 사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로만 얘기하자면은 네. 이 중에서 전답이 있지만은 이거 얘기해야 하나? 보기를 주세요. 보기. 네. 자, 보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에 있어요. 정답이 있다는 네, 거죠? 정답이 있습니다. 어, 만약에 노란톡방에서 제가 조만간 노란톡방에서 종목 상담은 다 해드릴 거예요. 종목 상담도 네, 해주시나요? 종목 상담은 다 해드릴 건데 네. 그때 이 원자력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상황에서 우량주 쪽으로 원전 쪽을 선택하겠다 하면은 그 안에서 기업들 중에서 제일 싸게 나와 있는 종목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나는 빠른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 원자력 관련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한신기계도 있고요. 네. 한신기계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G2 파워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토크? 에너토크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네. 한신기계는 아직까지 대장주는 되지는 않아요. 음, 예전에는 한신기계가 대장주였거든요. 이제는 G2 파워다. 이제 그거는 뚜껑 따봐야 알겠죠? G2 파워 아닌가요? 그거는 대장 누구죠? 대장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혼자만 알고 계신 건가요, 지금? 좀 연관된 걸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 얼마나 많이 계신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원자력에 대한 이 공약을 내면서 제일 크게 대장주 치고 나왔던 제일 크게.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꽤 예전 일인데, 그때 일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지 않겠죠? 네. 왜냐면은 하루에도 2,000개 오르고 내일 하는데 네. 이거 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어떻게 하셔? 전 모르죠. 그쵸? 전문가님은 그렇죠. 아시는 거죠, 지금? 저도 이 안에서 네. 제가 관련된 종목을 테마에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 상황에서 뭐 더 추가적으로 많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만 공략하잖아요. 한 가지만 자, 공략하죠. 한 가지만 공략하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종목은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무상증자도 한번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무상증자요? 네, 무상증자도 올라갔던 적이 있고 이 종목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고가가 2150원이었고요. 지금 현재가는 9,700원이네요. 네. 9,7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내일 금리가 또 끝나고 우크라이나 원자력 테마가 부각될 시에는 같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그래도 최근에 대형주들,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을 이끌어줬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를 하기에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아직까지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전 관련주를 공략해드리려는 거고요.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매수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험하지 않게 손실 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명과 가격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방송 7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오셔야지 종목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이렇게 QR코드 쪽으로 비추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약 6분 30초 후에 정확하게 노란톡방 안에서만 전문가님이 직접 종목명을 오픈해드릴 겁니다. 원전 관련주 있고 과거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 공약으로서 또 이 종목이 가장 크게 올랐던 이력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무상증자 관련 이슈로도 급등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무상증자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관련된 비슷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긍정적으로 주가 상승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앞으로 이제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빠르게 노란톡 입장하셔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뭐 한신기계라든지 G2파워, 에너토크라는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오늘의 종목 정답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종목 정확하게 정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제 저희 어느덧 2시간 열심히 달려서 네네. 방송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또 마지막으로 한 주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헤쳐나가면 좋을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요즘 시장을 과도하게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요? 시장을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면은 만약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고 하잖아요. 오르지 않을까요? 네. 금리가 또 올 수가 있고 또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금리가 동결이 되면은 주가가 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렇죠. 가치성 투자를 해도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표들이 둔화가 되었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본인이 또 포트폴리오에 있는 현금을 또 몽땅 집어넣으면서 또 패가 망신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굳이 뭐 시장 볼 필요가 없어요. 시장 떨어질 때는 그냥 4444, 45색이고 4번 이쪽으로 전화하면 되지. 그렇죠? 그게 뭔가요? 45색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네.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시장이 올라가려면은 금리가 인하가 돼야 돼요. 금리 인하요? 네. 금리 인하는 근데 올해 안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올해는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금리가 동결이 됐다고 해가지고 주식이 금리가 인하되겠구나 생각하고 투자를 장기 기간으로 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할 땐 아니다. 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삼성이 어느 날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반도체 재고가 많은데도 올라간다고 하고 그 이유 자세히 살펴보면은 미국 증시의 반도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반도체가 외국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뭐 300조 원 이상은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미 증시의 반도체주가 떨어지면은 삼성전자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는 또 기사가 뭐 DRAM 메모리 재고가 증가가 돼서 삼성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포장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성 투자가 중요하긴 하죠, 여러분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가치성 투자가 지금 된다고 보십니까?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방송을 보면은 매번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수익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하락된 걸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락된 걸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다 상승해. 그 바에는 모터 방송 나와서 얘기합니까? 그렇죠?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드 전문가는 돈을 지키는 사람이지 돈을 허벌나게 이거 사면 수익이 날 거예요. 저거 사면 수익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돈을 지키면은 또 그 돈이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쫓아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매번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메뉴 지키시고 손가락 지키세요. 그렇게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은 수익이 없는데도 단견력 하나만은 좋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노란톡방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 이 노란톡방 장면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국내에서 저만큼 노란톡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혀가 짧게 얘기를 하고 뭔가 부족해 보여도 아닙니다. 뭔가 부족해 보여도 제가 이거 하나는 끝내줍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요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절대 후회 안 하실 거고 그리고 이런 노란톡방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따라 노란톡방에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왜냐면 저희 노란톡방
신규로 방을 이동하기 때문에 조만간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미리 공지해드린 거고요. 다음 주에도 방문을 안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저하고 이 험난한 주식시장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면 아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분 동안만 더 문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카메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2가지도 받아보시고 다양한 교육 자료도 저희와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방송 2시간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수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